자, 빈칸 못 적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보자. 자, 먼저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이주기. 1중 2주기가 리튬. 오케이? 리튬, 베릴륨, 붕, 탄, 질, 산, 풀, 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원자분 20번 못 채운 거 있으면 지금 채워보자. 슈엘리베 분탄지사 이렇게 한글로 말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거를 원자 번호, 원소 번호, 알파벳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해야 돼. 자, 그래서 2번 보면은 다음 그림은 어떤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원자 번호 3번이라 쓰여 있는데, 이 원자 번호 3번은 뭐다? 그렇지, 리튬인 거고, 가운데 원자 핵 있고, 주변에 원자 첫 번째 껍질 전자가 2개 들어가고, 옥텟 교체 최외곽 전자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최대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1쪽이니까 가장 바깥쪽 전자의 껍질에 하나, 오케이? 하나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 리튬이 어떻게 된다? 똑같이 원자핵은 플러스 3인데 가장 이 바깥에 있는 전자를 버리는 거야. 오케이? 버려서 헬륨과 같은 전자 껍질의 최외곽 전자 개수를 만족함으로써 가장 안정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이걸 전자라고 하거든. 일렉트로닉 하는 그 전자. 이렇게 하나를 원래 여기 안에 속박돼 있었는데 밖으로 버려버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리튬 이온이 됐다 하는 거고, 그래서 생성된 이온의 이름은 리튬 이온인 거고, 이온식은 이렇게 리튬의 오른쪽 위에 플러스 리튬 양이온이다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2-2번 보면은 이 모형처럼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과정을 이온식으로 써보시오 라고 하는데,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몇 번? 11번은 나트륨, 원자번호 12번. 오케이? 12번이니까 얘는 3주기이지. 3주기 있으면 전자 껍질을 몇 개 있을까? 전자 껍질 3주기니까 3개. 오케이? 이해돼? 선생님이 어제 말했기에 첫 번째 있는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하나여서 1주기인 거고,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봐봐. 수소 같은 경우는 가운데 원자 핵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하나 있어서 1주기인 거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고 가운데 원자 핵 있고 전자 껍질 하나, 둘 이렇게 있어서 전자 껍질이 2개지. 하나, 둘. 그래서 2주기인 거고, 얘는 3개니까 3주기. 점점 늘어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 껍질이 총 3개야. 3개. 그래서 마그네슘 원자 핵, 원자 구조를 잠깐 그려보면, 마그네슘은 플러스 12짜리 2고, 첫 번째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몇 개 들어갈까? 총 8개. 오케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총 8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 전자 껍질에 몇 개? 여기서 2개 들어갔고, 첫 번째에서 2개 들어갔고, 두 번째에서 8개 들어갔으니까 총 10개 들어가 있지 지금. 그래서 이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가 바깥쪽 껍질에 2개. 이해돼? 2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위에 아래 하나씩 존재하게 되는 거고, 얘는 옥텟 규칙, 이 18쪽처럼 돼야 되는데, 18쪽의 최외곽 전자처럼 가장 바깥쪽이 안정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전자 6개를 넣어서 8개를 맞추는 게 편할까? 아니면 전자 2개를 버려서 이렇게 8개를 만족하는 게 편할까? 그렇지, 2개를 버려버리는 게 더 에너지가 덜 들겠지. 2개만 버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이게 마그네슘 형태인 건데, 마그네슘을 어떻게 되냐? 마그네슘 2개 버림으로써 전자 2개 버리니까 전기적으로는 플러스. 오케이? 전자 이
전자 두 개가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2 플러스인 거고, 이 전자 두 개가 떠나버렸다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두 개의 전자가 떠났다. 따로 써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2-2번 문제는 이렇게 밑에 식은 Mg가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두 개의 전자로 되었다 라고 하면 될 거야. 자, 밑에 보면은 EX 예시로 음이온인 산화이온은 이렇게 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산화이온은 어떻게 써? 산화이온은 두 개를 받아들여야겠지. 왜냐면 전자 껍질에 6개, 마지막 전자 껍질이 6개 있어야 되니까 8개를 만족하려면 두 개를 뺏어오는 게 편하겠지. 오케이? 두 개를 뺏어오는 게 편하니까 맨 처음에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두 개의 전자를 뺏어와. 이게 전자인 거야. 이 일렉트론이 이어서 이렇게 전자 두 개를 갖고 온 거지. 원자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마이너스 이 상태인 산화이온. 산화이온이 되는 거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땡땡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산화이온. 염소 같은 경우는 17쪽이니까 전자 하나만 갖고 오면 되지? 전자 하나만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은 얘가 염소 이온이 아니라 음이오니까 그렇지 염화 이온이 되는 거야. 염화 이온. 오케이? 됐다. 이거 산화 이온이랑 염화 이온 그냥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오래만 적어두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3번 보면 다음 물질에서 가장 전자를 많이 잃어서 형성된 이온과 가장 전자를 적게 얻어서 형성된 이온을 각각 고르시오. 근데 이거 문제 쌤이 한 2분 줄 테니까 풀어보자.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그래서 1기억 보면은 나트륨 이온이라 돼 있네. 얘는 전자를 하나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그렇지, 전자를 하나 잃은 거야.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거니까. 오케이. 한 개 잃은 거고. 자, 니은 구리 이온 있네. 구리 이온은 2 플러스네. 전자 두 개를 잃은. 그렇지, 잃은 거겠지. 두 개 잃은 거고. 자, 디귿 알루미늄 이온인데 알루미늄 이온은 3가 양이온이래. 얘는 똑같이 세 개를 잃은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리을에 플루오린화 이온 있는데 플루오린화 이온은 이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1가야. 1가면은 한 개를 맞아요. 그렇지 얻은 거야. 한 개 얻은 거고.
미음 같은 경우는 황화 이온인데 얘는 전자 두 개를 어떻게? 그렇지, 얻은 것이 두 개를 얻은 거여서, 그래서 가장 많이 잃어서 형성된 이온은 디귿, 이 친구가 되겠고, 가장 적게 얻어서 형성된 이온은 뭐? 리을, 플로리나 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 리을 라는 거 알겠고, 자, 어제 쌤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칠한 거 기억해? 빨간 동그라미 요거 외우면 좋다. 요거 어떤 거 기억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쳤잖아. 야, 이거 보면서 해도 좋으니까 지금 옆에 있는 4번 표 있지? 4번 표 한번 채워보자. 이해 안 되는 거 있거나 어려우면 쌤한테 물어봐줘. 맞지? 얘들 긴가민가 좀 헷갈리지? 헷갈리니까 쌤이랑 같이 해버리자, 빠르게. 오케이? 자,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수소 이온은 이온식이 어떻게 돼? 그렇지, H+. H+ 같은 경우는 전자가 원래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껍질에 하나가 있는데 얘마저 사라진 거야. 응? 얘마저 사라져서 그냥 양성자 하나만 덩그러 있는 상태. 이거를 H+ 수소 이온이라 하는 거겠고,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OH- 라고 하는 거야. OH-. 근데 이 수산화 이온이랑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수소 이온 결합하면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수소가 두 개고 산소가 하나는 H2O. 그치, 물분자 되는 거 이해돼? 얘가 물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H 두 개 있고 산소가 하나 결합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중성으로 안정해져서 얘가 물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서 탄산이온, 황산이온이 있는데, 탄산이온이면 탄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탄산이온 된 거겠지. 그리고 황산이온도 어떻게? 황이랑 산이 결합해서 두 개의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질산이온도 똑같이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거야. 갑자기 하나하나만 배웠다가 이렇게 묶은 상태로 나와버리잖아.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 이 원자단이라는 상태거든. 원자단. 우리 뭐 응원단 하면은 한 무리를 말하잖아. 그치? 한 무리를 말하는 것처럼 얘네들 하나의 무리가 섞여서 조합돼서 어떻게? 마이너스 2까지 뜨는 거야. 얘네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마이너스 2를 뜨는 게 아니라 얘네 묶음이 통으로 쳐서 2가 마이너스 뜨는 거고, 이 황산 같은 경우도 2가 마이너스, 얘네들이 조합해서 묶여서 이 질산도 이 질소와 산소가 묶여가지고 음이온이 형성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제일 아래 끝에 아세트산 이온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도 원자단인 거야. 원자단. 얘는 화학식은 몰라도 돼. 근데 많이 눈에 봐보면은
이 CH3, COO라는 애가 어떻게 묶여가지고 얘네들이 하나의 단, 원자 단이 다 조합되고 짬뽕돼서 얘네들이 결국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된다 라는 거거든. 이해될까? 그러니까 막 어렵게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이 뭉텅이들이 뭉텅 이 뭉텅이들이 각각 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이 화학식 이거거든. 이거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적어놓고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철 이온은 이가 양이온이야. 철 이온 같은 경우는 이가 양이온인 거고, 이 철은 금속이잖아. 금속, 그지? 철 금속인 거고, 그리고 그 오른쪽 위로 과망간지산 이온은 좀 이따 하고, 은이온이지. 은도 양이온이야. 플러스 1가. 그리고 구리이온도 똑같이 플러스 2가거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금속이란 말이야. 금속. 여기 철 있고 구리 있고 여기 은도 있지만 은은 쌤이 일단 안 적긴 했는데, 그리고 아연도 바로 뒤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연도 똑같이 이가 양이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금속들은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우리 주기율표에서 왼쪽. 오케이? 근데 누구를 제외한? 수소를 제외한. 수소는 비금속인 거 체크해놓고, 걔는 비금속이고, 수소를 제외한 이 왼쪽에 있는 애들 1쪽, 2쪽 이쪽 애들은 전기금속까지 해서 얘네들은 금속 상태인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자를 뛸 때, 이온 상태일 때 양이온 상태로 리튬도 1 플러스, 나트륨도 1 플러스, 칼륨도 1 플러스인 것처럼 양이온 상태를 띈다 라는 특징.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암모늄 이온, 너 혹시 암모니아 이온식 알아? 암모니아? 오줌의 주 성분인 암모니아. 그렇지, NH3가 이 쌤이 아까 적었던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해서 NH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암모늄 이온이라는 거고, 암모늄 이온 적어놓자. 여기 화학식 암모늄 이온. 그리고 바로 밑에 염화이온인데, 염화이온은 뭐 그냥 우리 원자번호 17번인 거니까 17번 따지면 염화하고 마이너스 염화이온, 음이온 상태인 거. 그리고 밑에 칼슘 이온이라는데, 칼슘 어디 있어? 칼슘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위에는 플러스 2가겠지. 오케이, 그럼 칼슘은 2가 양이온, 칼슘 이온. 이게 칼슘 이온인 거고, 그 다음에 황화이온, 그리고 세트로 산화이온인데 얘네 둘 다 똑같이 원자번호 주기율표의 16쪽에 있는 원소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 2개를 얻으면 안정해지니까 이 황화이온 그리고 산소이온 모두 둘 다 이가 마이너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과망간지산 이온이라고 있는데, 망가니즈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외우기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MnO4, 얘는 1가 마이너스. 얘도 똑같이 여기 있는 애들처럼 똑같이 원자 단으로 구성해서 이 전체가 전기적으로 하나의 음성을 띄는 거야. 이걸 뒤에 앉고, 그냥 우리 이제 5번 할 차례야. 5번 여기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일만 하니 얘들아, 이런 거 양이온이야 많이 풀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밑에 있는 5번은 쌤이랑 같이 한번 채워보자. 보니까 칼륨 이온이야. 자, 황산 이온이 있네. 근데 이걸 하기에 앞서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어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 염화 나트륨, 요거 소금이잖아. 오케이? 소금이잖아. 우리가 제일 친숙한 소금인데, 얘는 나트륨은 이온 상태에서 플러스 1가, 왜냐면 여기 원자번호 11번 1쪽이니까 하나 버리는 거고, 얘는 원자번호 17번이니까 하나를 얻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다시 눈을 띄게 적으면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전기적으로 딱 중성이잖아. 맞잖아. 수가 맞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대 1로 결합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염화 칼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칼슘은 염소가 2개가 들어가거든. 왜냐면은 봐봐, 이 칼슘 같은 경우는 2족이니까 2개의 전자를 버려버리겠지. 그래서 이가 양용이야. 이가 양용이고, 이 염소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못 버리냐. 똑같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근데 숫자가 안 맞잖아. 이렇게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 보면은 정리로 중성이 아니라 얘네 더하면은 값이 뭐가 돼? 그냥 플러스 1이 되잖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염소에 2개를 하나 더 곱해주는 거지. 오케이? 2개 2를 곱해줌으로써 얘가 마이너스 1짜리가 어떻게? 2개 곱해줌으로써 여기가 0 중성 2개. 오케이? 좌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딱 숫자가 맞춰져서 절대 0이 되게. 오케이?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5번 보면은 5번에 1번 칼륨 이온이랑 황산 이온이 있는데, 자 얘네 봐봐. 얘는 플러스 1이야. 그치?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지. 그러면은 1대1로 결합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안 되겠지. 우린 0을 맞춰야 돼. 0 맞추려면 여기에 2를 곱해줘야겠지. 칼륨에 2를 맞춰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상태. 칼륨이요?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칼륨 2개가 필요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쉴 시간이니까 잠깐 쉬고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자. 자, 이제 우리 질산 칼륨까지 했으니까 이제 산화물이 해야겠지. 5-2번 여기 5-2번 보면은 구리 이온이랑 산화 이온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 전기적으로 똑같네.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하면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1대1로 산화 구리가 형성되겠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우리 염화나트륨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 NaCl인데 뒤에 거 먼저 읽었지. 뒤에 거 염화 나트륨인 거야. 그래서 똑같이 얘도 산화구리. 오케이? 산화구리. 산화구리인 거야. 넘어가서 3번 보면은 마그네슘 이온이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있네. 수산화 이온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의 원자단을 구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얘네들 비율이 안 맞잖아.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 수산화 이온을 2를 곱해줘서 맞추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형성되면은 이 원자단 하나가 마이너스 뜨기 때문에 괄호 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밑에 2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수산화 마그네슘 이거고, 밑에 알루미늄이랑 그리고 산소 있네. 근데 이 정도 하면 약간 느낌 몇 번데, 우리 최소 공배수 맞지? 최소 공배수 해서 이렇게 엑스트라 곱하면 되거든. 곱하면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주고 여기는 곱하기 2를 해줘. 이렇게 3, 2 해주면 최소 공배수 6이잖아. 그치? 오케이? 6, 6인데 얘는 플러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이야. 오케이? 그래서 딱 6개 개수가 맞아서 중성이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3개. 산화 알루미늄이 되겠고, 얘는 2개. 3개 곱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마지막 5-5번 마지막으로
나트륨 이온과 플루오린화 이온 이렇게 있는데 얘는 똑같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대로 1대1로 결합해서 이름은 뭐다? 플루오린화 나트륨. 알겠지? 그래서 이제 6번 넘어가서 보면은 6-1번 물질이 물에 녹아 이온화되면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 순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는 항상 같다. 같을까? 같을까? 같지 않지. 얘는 봐봐. 얘만 봐도 얘는 2대3으로 결합하고 있고 얘는 1대2로 결합하고 있지. 한 개, 두 개로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적 성질은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겠지만 보다 양이온과 음이온 개수는 다르다. 얘는 2개고 얘는 3개입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X 인 거고 염화칼슘과 메테인은 물에 녹아 이온화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데 어때?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건 맞거든? 물에 녹는 건 맞는데 메테인은 물에 녹지 않아.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은 소금물 있는데 소금물 얘 둘 섞이지? 오케이? 섞이지? 네, 물과 기름 섞일까? 물과 기름 안 섞이지? 안 섞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금과 기름은 섞일까? 우리 기름에 이런 통에 기름이 꽉 채워져 있고 소금 고체를 이렇게 넣어봐. 넣고 엄청 돌려. 막 여기 넣은 다음에 잘 저어져라 해서 저어도 얘는 섞이지 않아. 왜냐면은 성분 자체가 완전 다른 물질이거든. 우리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소금과 기름도 섞이지 않아서 얘를 아무리 고체 상태인 소금을 저어도 녹아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 염화칼슘과 물은 같이 녹아 들어갈 수 있지만 메테인은 물에 녹을 수가 없어. 그래서 6-2번은 정답은 X.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혹시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앙금 배웠니? 앙금 했어? 앙금 색깔 외웠었어? 외웠는데 기억 잘 안 나지? 잘 안 나지? 외웠었어? 안 했었어? 앙금 했어 유연이? 지금 했어? 앙금 색깔 외웠어? 지금 잘 기억 안 나지? 이거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의 규칙은 있긴 한데 대부분 좀 암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색깔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7번이랑 8번은 숙제. 왼쪽에 위에 있는 거 7번 8번은 숙제. 여기 7번 8번 숙제 하는 걸로 하자.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사플 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져왔지? 자, 사플 10페이지. 아, 맞다. 저희 그리고 설날 월화수인데 정상 영업합니다. 토일 월화수잖아, 설날이. 근데 설날이 화요일이거든. 그러면 월화수가 화요일이지. 그 전 주말 저희 정상 영업합니다. 지금 왜 힘들지? 말 안 되지. 그나마 다행인 게 3월 1일이 그때 쉬거든 우리가. 3월 1일이 아마 일요일일 거야. 너 어딨니? 3월 1일 3일절이 일요일이거든. 근데 2월 28일은 수업 정상적으로 하고 3월 1일은 쉽니다. 오케이? 그걸로 위에 삼고 설날 우리 수업하니까 시간 되면 할머니 집 다다음날 간다면 가서 수업 듣기.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면은 물질의 변화라고 해서 물리변화, 화학변화 있네. 자,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이 페이지에선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에 대부분 많이 나오긴 하고. 자, 물리 변화를 하면 여기 정의 읽어볼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태 모양 동그라미 상태나 모양 등이 변하는 현상. 뭐가 변한다? 상태나 모양이 변한다.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우리 야구 알루미늄 배트 있어. 알루미늄 배트가 있다 치는데 이걸 야구를 많이 치다 보면 공이 딱딱하잖아. 알루미늄이 조금씩 휘거든. 근데 알루미늄이 휜다고 한들 이게 알루미늄이 철로 변할까? 아니지. 알루미늄이 그냥 구부러진 휜 알루미늄 상태로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게 모양이 변한다 하는 거고, 그게 뭐다? 그냥 모양만 변한 물리 변화다. 그리고 우리 상태 변화라고 있는데, 우리 고체, 기체, 액체 그거를 상이라거든. 고체상, 기체상, 액체상. 그지? 수증기 아니 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물이 H2O인데 물이 끓는 점 이상으로 가버리면 수증기가 되는 거고, 녹는 점 아래로 가면은 얼음이 되겠지. 근데 이 물이 상태 변화에서 수증기가 되고 물이 얼음이 된다 한들 뭐 이게 소금으로 변할까? 그러면 아니잖아. 물 H2O는 그대로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얘네들의 입자 상태 거리가 멀어진 것 뿐이지 얘는 가까워지는 거고, 물에서 얼음으로 가는 건. 그래서 이 물리 변화에서 상태 변화는 이렇게 상변화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시, 물리 변화의 예시 보면은 유리그릇이 깨진다. 유리그릇이 깨져봤자 유리 조각이겠지 그냥 그대로. 철사가 휘어져도 똑같이 철사일 거고, 종이를 잡거나 자르는 것도 똑같이 뭐다? 그냥 모양 변화인 물리 변화이다. 오케이? 그리고 향기가 퍼진다. 우리 1학년 때 입자의 운동 했을 때 증발이랑 확산 되었던 거 기억해? 그래서 이렇게 비커에 물이 있고 잉크, 파란색 잉크를 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확산하는 거 기억해? 이것도 뭐다? 그냥 확산이니까 잉크가 뭐 변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퍼지는 거지. 이것도 뭐다? 물리 변화다. 그래서 확산 이게고. 그리고 우리 향기가 퍼지는 것도 똑같이 확산이겠지. 그리고 너희 혹시 한 물질이 다른 물질 안으로 들어가는 걸 과학적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2학년 때 배웠을 때. 혹시 용해도 곡선 기억해? 자, 비커에 물이 있고 설탕이 들어가. 물 안에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지. 자, 설탕, 고체 상태의 설탕, 각설탕 우리 먹어봐. 단맛이 나지. 그대로 있지. 근데 설탕이 물 안에 들어와서 그럼 얘가 어떤 물이 되겠어? 그렇지, 설탕물이 되겠지. 설탕물이 될 텐데 그럼 얘 설탕물은 달아 안 달아? 그렇지, 똑같이 달아서 그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용해도 뭐다? 물리 변화이다. 그래서 밑에 예시 보면은 설탕이 물에 녹는다. 제일 밑에 물리 변화 예시 보면은 설탕이 물이 녹는다. 이거는 용해인 거야.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화학 변화라고 있는데, 화학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바뀌는 거. 정의 읽어볼게. 어떤 물질의 성질이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 여기에 동그라미. 그래서 그 예시로는 우리 철이 있어. 철이 원소비로 F인데 철 주변에 우리 공기 중에 있으면 산소들 있잖아. 산소들이 들어와서 들러붙어. 표면에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 빨간색으로 되는 게 산소가 녹슨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원래 Fe 딱 철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Fe2O3 이렇게 다른 화학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산소와 결합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철이 녹슨 건 뭐야? 화학 변화야. 철이 녹슨. 그리고 두 번째로 연소 반응이 있는데,
혹시 메테인의 원자 기호 아니 분자식 원자 안성 메테인 CH4라는 거거든. 메테인 물론 이제 알면 돼. 자, 연소 반응이 어떤 거냐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야.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놀랍지? 이게 불이 우리 생각해봐. 우리 알코올 램프 우리 과학실 실험할 때 알코올 램프를 끌 때 어떻게 꺼? 뚜껑 덮어서 끄는 거 기억하지? 검은색 뚜껑 쏙 덮어서 끄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우리 공기 중에 산소 분자가 떠 있는데 그거를 막는 거야. 산소가 못 들어오게. 막음으로써 불이 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연소 반응은 뭐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야. 오케이? 연소 반응은 뭐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그래서 옆에 이 화학식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완전 새로운 물질로 이산화탄소랑 물로 변해버리는 거잖아. 그냥 다른 물질로 변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연소 반응도 뭐다? 완전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니까 화학 반응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과일이 익는 것도 안에서 이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겠지. 요 불판 위에 고기가 있는 거 우리 마이야르 반응 알아? 고기가 익어가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게 마이야르 반응이잖아. 그것도 똑같이 색이 변하는 게 뭐다? 화학 변화이다. 색의 변화.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 거 있거든. 기체 발생. 얘들아 우리 그 상처가 나면 상처에 그 과산화수소라고 뿌리면 혹시 뿌려본 적 있어? 과산화수소? 뿌려보면 여기에 기체가 발생하거든. 기체. 자, 과산화수소 화학식을 잠깐 적어보면 H2O2란 말이야. H2O2인데 얘가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H2O를 하고 또 산소 분해를 하는데 얘가 기체 상태야. 산소 기체. 그래서 완전 새로운 물질이 되어버린 거잖아. 완전 새로운 물질이 되어버린 거여서 얘가 뭐가 된다? 화학 변화다. 오케이? 이체 발생도 화학 변화이다. 근데 이렇게 다 딱딱딱 나눠 떨어지면 좋겠지만 또 마음이 아프게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일단 기체 발생이 예외가 있거든요. 기체 발생. 우리 콜라 먹을 때 콜라 페트병에 뜰 때 기포 올라오는 거 알아? 기포가 올라오는 거거든. 이게 왜 올라오는 거냐면은 왜 오는 건지 알고 있잖아. 우리 콜라야. 이 뚜껑을 따는 순간 콜라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 그렇지. 탄산,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탄산,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2학년 때 기체 용해 나오면서 배웠을 거야. 오케이, 기억나지? 뚜껑을 따는 순간 어떻게 돼? 이 수용액 상태 안에, 용액 안에, 콜라 용액 안에 녹아있던 이 이산화탄소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그치? 압력이 약해지니까. 그치? 빠져나와. 근데 얘가 어떻게 빠져나와? 그냥 탄산, 그냥 CO2 상태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는 예외적으로 뭐다? 기체가 발생하지만 물리변화이다. 그래서 물리변화에 기체의 용해도에 의한 기체 발생. 요거 적어두자. 책에 없는 내용이어서 이거 꼭 적어두자. 우리 수업이 몇 시까지지? 4시 25분이다. 그리고 이제 목이 이제 슬슬 가기 시작했거든. 오늘 아침 9시부터 여기서 계속 수업했단 말이야. 점점 목이 잠겨가고 있는데 다음은 15분 최선을 다해보자. 자, 색 변화도 우리 또 이게 절대적으로 다 화학 변화이면 좋겠지만 색 변화도 왜 예외인 게 딱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 구리가 있는데 구리가 고체 상태일 때는 흰색이야. 흰색인데 물과 결합해서 구리, 이게 뭐야? 구리 수용액 이 되는 순간 이 구리는 어떤 색으로? 파란색으로 변하게 돼. 근데 여기 있는 구리도 똑같이 이 CU인 거고 여기 있는 구리도 똑같이 CU인 거야. 그래서 얘도 예외적으로 뭐다? 색이 변화했지만 물리 변화이다. 얘도 그렇게 적어두자. 예외 같은 경우는 쌤들이 학교 시험에 잘 출제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외워두고 있자. 자, 여기 책 10페이지 오른쪽 위에 가보면 마그네슘, 구부린 마그네슘, 그리고 마그네슘을 태운 재의 성질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뭐야? 금속이란 말이야. 우리 주기표현 쪽에 금속인 거 배웠잖아. 오케이? 금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금속은 전기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전기를 쬐어놨을 때 이 마그네슘 덩어리는 전기 통하고 얘는 이 마그네슘을 이렇게 휘게 그냥 불린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떤 변화야?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그치, 그냥 모양만 변한 거니까 물리 변화겠지. 그러니까 이 MG 똑같은 MG인 거야. 그냥 똑같은 MG인 건데 그냥 모양만 변한 거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전류를 꽂았을 때 전기가 통해. 오케이? 근데 여기 3번 보면은 3번이 아니라 이렇게 제일 오른쪽 보면은 마그네슘을 태운 재라고 하는데, 자, 마그네슘을 태웠다는 건 연소했다는 거잖아. 오케이? 연소. 근데 연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산소와 결합하는 거라 했지. 그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산소와 결합한다. 우리 방금 배웠던 그 가스 개념, 그 전기적 중성 개념 배우면 마그네슘이 2+인 거고 산소가 2-니까 똑같이 1대1로 결합하겠지. 그래서 얘는 명명을 어떻게 한다? 산화 마그네슘. 오케이? 산화 마그네슘인데 얘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하지. 왜냐? 완전 다른 물질이 됐거든. 마그네슘을 갖고 있다 한들 완전 다른 물질이 돼버렸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 X.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묽은 염산과 반응이 있거든. 마그네슘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수소기체. 그러니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겠지. 오케이? 근데 이쪽에 있는 그냥 생 마그네슘이랑 구부린 마그네슘은 똑같이 수소기체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그냥 물리 변화인 거고, 이 마그네슘과 이 그냥 휘어버린 마그네슘은 그냥 물리 변화해서 모양만 변한 거고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수소기체가 올라와. 수소 동그라미. 근데 반면 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어버린 재 같은 경우는 묽은 염산과 반응해도 수소기체가 발생할까? 발생 안 하겠지. 완전 색다른 다른 물질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완전 다른 물질이 되어버렸으니까 얘는 무슨 변화? 화학 변화겠지. 오케이? 화학 변화.
얘는 물리변화. 괜찮지? 이해할 만하지? 자, 다 적었으면 그래서 옆에 11페이지 2번 한번 풀어볼까? 우리 2번. 됐지? 쌤이랑 같이 정답 확인해보자. 동의가 탄다. 이거는 화학 변화일까 아니면 물리 변화일까? 연소하는 건데, 연소. 그렇지, 화학 변화야. 이거 철문이 녹슨다. 철이 녹쓰는 거네. 산소랑 결합하는 거니까 화학이겠지. 그리고 김치가 씌워진다. 김치가 씌워진 건 맛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발효한다 하잖아. 김치가 씌워진 것도 발효하는 것도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에서 김치가 씌워진 것도 화학 변화인 거고,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다.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겠지. 수증기 같은 경우는 무슨 변화? 그렇지, 물리 변화인 거고,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퍼져나간다. 얘는 확산인 거고, 확산은 여기 왼쪽 물리 변화인 거 있고,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화학 변화일까 물리 변화일까? 그렇지, 화학 변화인데 잠깐 알려주면은 우리 염록체라는 염록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염록소가 가을이 되면 파괴가 되거든. 파괴가 됨으로써 그래서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인 거고. 7번, 석회암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생긴다. 거품이 생긴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요거랑 같은 경우지. 여기 이런 같은 경우에서 뭐다? 화학 변화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물리. 우리 고체에서 기체되는 걸 뭐라 해? 그렇지, 승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체, 액체, 고체, 승화라고 하는 거거든. 기획고 승화. 그래서 승화한다라고 하는 건 상태 변화, 상변화인 거고, 그래서 물리 변화인 거야. 시간이 2분밖에 안 돼.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숙제 쌤이 좀만 내줄게. 여기 15페이지에 쉬운 거거든?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만 또 오는 걸로 하자.